하루 2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서 요즘 자퇴생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또 유튜브에 자퇴 브이로그가 트렌드처럼 정말 넘쳐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올해 중3인 학생들의 내년 고교 자퇴가 역대 최고 수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얼즈에서는 그래서 그간 자퇴하면 나왔던 부적응, 비행 등 부정적인 이야기 대신에요. 선택지가 된 자퇴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지난주에 수능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결과를 받았든 그건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수능을 응시한 학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브이로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퇴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자퇴 브이로그라고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로 06, 07 뭐 이런 식으로 출생 연도 가 키워드로 주르륵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회수가 1000만을 향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걸 보는 어르신들은 뭐? 그럼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요즘은 자퇴 사유 중에 소위 비행이 사유인 이유는 전체 자퇴생의 6%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와 달리 자퇴라는 행위 자체가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고 뭔가 꿈을 쫓아가는 적극적인 선택처럼 된 셈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자퇴 브이로그를 보면요. 자퇴를 결심하고 마지막 등교하는 날, 친구들과 인사하는 날, 자퇴하고 난 뒤 집에서의 첫날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요. 주로 자퇴는 3월 신학기 혹은 2학기 시작 직전인 8월 마지막 주에 검색어가 급속도로 상승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퇴생 비율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10대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보다 덜 느끼게 됐고 남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 자퇴에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자퇴 브이로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 분이 계셔서요.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19살 자퇴생 박준아입니다. 지금은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하님이 자퇴를 하게 된 계기,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제 아이돌이라는 진로를 되게 확고하게 잡고 있었는데 그 진로가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좀 길어지다 보니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 신경을 못 쓰게 됐었고 그래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려고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결심했을 때 뭐 친구나 부모님 주변의 반응 같은 게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부모님께서 진짜 놀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뭔가 나서서 하지 않는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우뚝 자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학교에서 뭔가 왕따를 당하나?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셨던 반응을 처음에 보이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의 진로를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께서도 저의 의견을 이제 잘 수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준하님이 이제 자퇴를 결심한 다음에 그 고민이나 과정 같은 걸 유튜브에 계속 컨텐츠로 올렸잖아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하님한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자퇴 Q&A나 댓글 같은 거에도 막 그런 고민하는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준하님한테.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가 한번 저희는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되게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라는 공간에서 소외를 당한다고 많이 느끼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진로를 찾고 싶다 하면서 저한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학창 시절 시기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좀 이렇게 공교육이랑 떨어져 있었던 것도 큰 영향이 있기는 했겠네요. 학교가 나에게 의미가 뭐지를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준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자퇴를 선택하는 분들은 본인 진로를 일찌감치 결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유튜브에도 창업을 도전하면서 개인 사업을 위해 주체적인 자퇴를 한 분들도 계시고요.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자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돌 등 스타를 꿈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아예 대치동에 학원을 차렸더라고요. SM 유니버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모델 에이전시랑 입시 학원이랑 같이 차린 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델 수업도 듣고 관련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입학 조건이 아예 학교를
자퇴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SM 유니버스의 입학생들이 중학교까지는 아무래도 의무 교육이니까 고1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많이 입학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전략적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교육부가 제도상으로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부담을 줄이고 정시, 그러니까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퇴를 선택한다라는 건데요. 종무학원 대표인 임성호 대표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 전체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사실 마치고 내신 등급으로 봤을 때 지원 가능 대학에 선이 대충 다 나오고 확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신 성적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치기 전에 학교를 자퇴를 하고 네. 2학년 때 검정고시를 보면서 수능 준비를 하고 2학년 말에 일단 수능을 한번 보면서 정시에 지원을 해보고 떨어지더라도 3학년 때 다시 한번 수능을 보는 거니까 재수 아닌 재수를 하면서 수능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선발 비중이 40%고 수시에 못 뽑고 넘어오는 인원까지 합쳐지면 한 40% 중반대까지 가는 거니까 내신 저조한 학생들이 역전의 기회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강남, 목동 등 학군지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선택을 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수능에서도 검정고시 접수자가 95학년도 이래로 거의 뭐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검정고시생이 지금 현재 나온 거고, 특히 정시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군이 조금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차라리 재수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환경, 이런 데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트렌드가 내년, 내후년 계속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까지가 현행 입시 제도의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 다음 해부터 모든 제도가 2028학년도부터 바뀌어지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은 사실은 재수를 염두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1학기 성적 결과를 보고서 이런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 처해진 학년으로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를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만둘 수 있는 어떤 파동이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학년이 현재 중학교 3학년, 2027학년도 대학 입시 마지막 현행 제도에서 놓여져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임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8학년도부터는 대입제도가 바뀌니까 그거에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현 중3, 내년 고1의 자퇴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략적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주로 강남, 서초 등 학군지에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의 비율은요, 강남고 1학년이 4.13%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송파 3.7%, 서초 2.9%인데 일반 고등학교의 전체 학업 중단율이 1%대인데에 비교하면 이 지역이 월등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진로를 미리 뚜렷하게 정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결심 속에 자퇴를 결정한다 해도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고교 미진학을 선택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21살인 연다희이고요. 중학교 졸업 후에 2017년에 고등학교 미진학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호주에서 대학교 진학 후 작년에 졸업해서 올해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살이신데 이미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두운 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의외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대중교통을 타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요? 버스 카드를 찍으면 제가 청소년이라고 나오잖아요. 뭐 지하철은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사님께서 어떻게 학생이 사복을 입고 지금 이 시간에 버스에 있냐부터 여쭤보시고 저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드리면 이제 그게 또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불편했던 거는 신분증도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네. 저는 학생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발급을 받지 못하는 나이였어서 이제 청소년증이라는 걸 쓰면 됐는데 아직 보편적인 신분증은 아니었어서 항상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뭐 할 때 먼저 주최 측에 문의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 청소년증으로 이용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중고등학생이 다혜님이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자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혜님은 먼저 그 고민을 하고 앞에 경험을 몇 발자국 나가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건 꼭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항상 했던 게 꼭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목표를 세우라고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학생들은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 학교를 간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다 같이 먹고 내일을 위해서 전멸 든다는 거는 꽤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가장 무너지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한테 순간적으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미래 목표부터 정확히 세우고 그 결정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조언을 해줬습니다. 다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나를 통제하는 누군가가 없다는 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준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막연하게 자퇴를 생각하면서 검색을 하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퇴 선배님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자퇴 이후의 목표는 무엇인가? 혹시 모를 자퇴에 대한 편견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등을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나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보 플랫폼인 홈스쿨링 생활백서 등 다양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